안녕하세요, 드론입니다. 오늘은 DJI 농업용 드론 T20, T 시리즈, T25, T40, T50에 대해서 교육 영상, 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드론들은 드론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DJI 드론에 대한 개념, 기능,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추가적인 영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농업 생산에는 주로 농지 갈기, 심기, 관리, 수확 4가지 부분이 있으며 농업용 드론은 다양한 작물의 심기 및 관리에 널리 적용되며 그중 식물 보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벼 재배 관리의 경우 농업용 드론을 사용하여 벽시 파종 및 비료 살포용 입재 살포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벼가 자라는 동안 살충제, 살균제, 잡초 방제가 필요한데 농업용 드론을 살포 작업에 활용하면 작물 보호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목화를 심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식물 보호 작업, 생장 조절제 살포, 고엽제 살포 등 작업이 필요한데 이 모든 작업을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으로 식물 보호 작업을 진행할 경우 높은 운영 효율성, 지형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논, 연근밭, 구릉지 과수원에서 다양한 식물 보호 작업에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농업용 드론은 보다 적은 물 소모량, 미세한 분무 사이즈, 높은 살포 범위로 인해 물을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용 드론은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며 액적이 쉽게 비산되고 미세한 분무 액적은 쉽게 증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초제는 물론 안전성이 약한 일부 약제의 경우 분무된 액적이 바람에 따라 퍼지면서 하향풍 방향의 동식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약제의 안전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약제가 하향풍 작물에 안전한지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뽕나무로 살충제가 퍼지면 누에가 죽을 수 있습니다. 2. 여름철 정오의 고온 작업에서는 분사한 약제가 증발할 뿐만 아니라 약제에 의해 생성된 약물 손상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므로 고온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3급 이상 바람의 날씨에서는 분사된 약제가 바람과 함께 먼 거리로 퍼질 수 있기에 이때 제초제 작업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급 이상의 풍속에서는 제초제 작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작업 중 약물 및 독성 위험 외에도 드론 프로펠러의 고속 회전으로 인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1. 농업용 드론은 비행 속도가 빠르고 프로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므로 작업 인원은 항상 농업용 드론과 6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사고로 인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사람이 있을 때는 비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3. 현장의 전기선과 장애물 위치를 미리 관찰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드론과 고압선이 충돌할 경우 드론 날개는 전기를 전도하기에 직접 만질 경우 생명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혼자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전력 회사에 연락하여 전문가가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용 드론은 조종기, 드론, 비행 플랫폼, 분사 시스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종자는 조종기를 통하여 드론의 모든 조작을 수행하며 드론의 분사 또는 입재 살포 시스템을 탑재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럼 바로 드론의 각 부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조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비행 작업은 스틱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조종기 스틱 사용 교육 영상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기 스틱 조작 방법입니다. 한 손가락과 두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한 손가락 방법을 보도록 합시다. 엄지손가락의 3분의 1 되는 부분으로 조종기 스틱을 밀고 손바닥 위에 조종기를 고정시킵니다. 조종기 스틱 조작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스틱으로 짧은 시간 내 빠른 조작을 하거나 수동 모드로 비행할 경우 조종기에서 손가락을 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왼쪽 및 오른쪽 스틱 모두 상하, 좌우 2가지 조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드 1을 바탕으로 기본 조작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스틱을 동시에 내부 팔자 방향으로 작동할 경우 드론 잠금이 해제됩니다. 왼쪽 스틱 상하 방향은 드론의 승강, 좌우 방향은 드론의 조향, 오른쪽 스틱이 상하는 드론의 전진과 후퇴, 좌우는 드론의 왼쪽 및 오른쪽 이동입니다. 이 부분은 조종기 안테나이며 조종기와 드론 상호 간의 신호는 안테나를 통해 전송됩니다. 단 조종기의 안테나는 드론과 평행을 유지해야만 정확하며 안테나가 드론을 향해 있을 때 신호가 가장 약함으로 인한 잘못된 것임을 기억해주세요. 이 부분은 조종기의 인터넷 카드이며 SIM 카드를 삽입한 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의 경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작업 임무 업로드 모두 인터넷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주세요. 또한 네트워크 RTK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조종기는 와이파이로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합니다. SIM 카드는 인터넷 사용량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펌웨어 업그레이드, 대량 데이터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수행할 때 와이파이에 연결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종기와 드론은 페어링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조종기와 드론은 주파수 페어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출고된 새 장치는 이미 주파수 페어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종기를 바꿨을 경우 주파수 페어링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파수 페어링 교육 동영상입니다. 먼저 설정 중 조종기의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주파수 페어링을 클릭하면 조종기에서 주파수 페어링 프롬프트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드론 전원을 켜고 배터리 스위치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르면 배터리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조종기에서 삐 소리가 2번 울릴 때까지 기다리면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드론이 날기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ESC, 모터, 프로펠러가 있어야만 드론은 날개를 펴고 비행할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전력을 공급하고 ESC는 모터를 제어하며 모터는 프로펠러를 구동하여 궁극적으로 양력을 발생시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리튬 배터리에 대해 2가지 사항을 명기하셔야 합니다. 우선 리튬 배터리는 장시간 완전 충전 상태로 있으면 안 되기에 스마트 배터리는 자체 방전 기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에서 패널이 뜨거울 경우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방전 상태인 것입니다. 둘째, 리튬 배터리 충전 출력 및 방전 출력은 저온 환경에서 점차 감소하므로 추운 겨울에는 충전 시간이 정격 시간보다 증가합니다. 멀티로터 드론은 개별 모터의 회전 속도를 변경하여 다양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모터 속도가 높고 오른쪽 모터 속도가 낮으면 비행체가 이쪽으로 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드론은 프로펠러의 절반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나머지 절반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펠러는 CCW와 CW의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프로펠러를 설치하기 전에 프로펠러와 모터가 정확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드론이 설정된 경로에 따라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위성 위치 확인, 즉 조종기에 GNSS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으로 드론은 안정적으로 정지하고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매번 이륙하기 전 비행 상태 표시줄의 배경이 초록색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위성 위치 정확도는 고정밀 비행을 구현할 만큼 충분히 높지 않습니다. RTK는 오차 정확도가 센티미터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정밀 위치 추적 기술입니다. 또한 T-시리즈 농업용 드론에는 버섯머리가 2개 달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RTK 안테나입니다. 2개의 RTK 안테나는 나침반과 유사한 방향 기능을 지원하며 드론의 비행 정확도와 전파 간섭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RTK 방향 기능이 없는 경우 드론은 나침반으로만 방향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RTK 듀얼 안테나 방향이 꺼져 있으면 항상 나침반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레이더 관련 설명입니다. 드론은 레이더 팔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파는 장애물을 감지하여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향 레이더 파는 장애물을 감지하면서 무인 항공기의 상대적 높이를 결정할 수 있어 장애물 회피가 가능한 동시에 보조고도 설정을 지원합니다. 레이더 고도 고정 기능을 켜면 드론이 지형 추적 모드로 비행할 수 있으므로 지형의 변화가 있어도 지상과의 상대 고도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용 드론의 분사 시스템에 대한 소개입니다. T40 및 T20P는 약재 탱크, 필터, 임펠러 펌프 및 이중 분무 원심 노즐로 구성된 원심 분사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바, 약재 탱크는 액재를 운반하고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내며 펌프는 약재를 펌핑하고 노즐은 약을 분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구성 요소의 용도입니다. 유량계는 약탱크와 펌프 사이에 있으며 실제 유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어보다 정확하게 유량 제어를 진행합니다. 로드셀은 액재의 양 또는 살포 중량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며 무약재 경보의 신호원으로 됩니다. 또한 약재 보충 예측도 진행할 수 있어 무약재 시점을 미리 판단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 배터리 소모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심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표준 이중 분무 시스템을 사용하여 회전 속도가 높을수록 액적이 더 미세해집니다. 액적 지름이 제일 클 때는 회전 속도는 6500rpm, 평균 지름은 140Um이고 액적 지름이 제일 작을 때 회전 속도는 14000rpm, 평균 지름은 60Um입니다. 동일한 면적의 투여량에서 액적이 미세할수록 액적 수가 많아 살충 및 살균 작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입자 크기가 미세할수록 액적이 증발하기 쉽고 비산도 더 빠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여름철 밭 작업에는 중등 액적을, 제초 작업에는 굵은 액적을, 과수 작업에는 가장 미세한 액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초제 작업에 미세 및 가장 미세한 액적을 사용할 경우 바람에 따른 이동 즉 비산으로 약해 위험이 증가되기에 이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T40 및 T20P 조종기의 작동 및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조종기의 켜기 끄기 버튼으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짧게 누르면 조종기의 내장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고 짧게 누르고 또 길게 누르면 리모컨이 켜집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짧게 누르면 화면이 꺼져 전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짧게 누르고 또 길게 누르면 조종기가 꺼집니다. 여기는 화면 측면 버튼입니다. 이 기능은 조종기 화면에 해당 아이콘과 동일합니다. 화면 아이콘을 탭하거나 해당 위치에 물리적 버튼을 탭하여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5차원 맞춤형 버튼이며 중앙 버튼을 누르고 필요에 따라 내 방향으로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조종기 설정에서 상, 하, 좌, 우, 중 5개의 버튼을 서로 다른 단축키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향 설정 키를 조명 스위치로 설정합니다. 경로 계획 모드에서 오른쪽 스틱을 움직이거나 비행 모드 스위치를 전환하면 드론이 비상 호버링 상태로 빠르게 진입하여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태 표시등으로 조종기가 드론에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이 표시등은 녹색으로 켜집니다. 조종기가 드론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빨간색입니다. 이는 조종기 전원 지시등입니다. 전원 부족으로 인한 조종기가 자동 종료로 드론 연결이 끊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륙하기 전에 조종기의 전원 잔량을 확인하여 전원이 충분한 상태에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복구 버튼이며 2초간 길게 눌러 복귀를 실시하면 드론이 이전 이륙 시 기록된 위치로 복구합니다. 복구 비행 중 복구 버튼을 짧게 누르면 복구 비행이 취소되고 드론이 제자리에서 호버링합니다. 이는 돌아가기 버튼입니다. 작업 중 짧게 누르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이는 분사 살포 스위치 버튼입니다. 짧게 누르면 수동으로 분사 또는 살포가 진행됩니다. 이는 유량 조절 다이얼입니다. 수동으로 작업하는 동안 분사 살포, 유량 크기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행 모드 스위치입니다. S 상태에서는 자세 모드, F&N 상태에서는 위성 위치 모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위성 위치 모드가 기본값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입니다.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하여 데이터를 조종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USB-A 포트입니다. 충전기, 발전기 등에 연결하여 장치를 활성화하거나 장치 상태를 확인하는 조종기를 다른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HDMI 포트입니다. TV 또는 프로젝터 등 디스플레이 장치에 조종기 화면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USB-C 포트입니다. 조종기를 충전하거나 컴퓨터 또는 기타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FPV 화면과 지도 전환 버튼이며 클릭하여 전환할 수 있고 화면 왼쪽 하단을 직접 클릭하여도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메라 조정 다이얼로 토글하여 카메라 기울기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C1, C2, C3 버튼으로 모두 사용자 지정 버튼이며 일반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장 배터리 및 NIC 해치 오프너 키로 아래로 눌렀다 위로 돌려서 해치를 엽니다. 이는 조종기 배터리 고정 스위치로 짧게 누르면 외장 배터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외장 배터리를 설치하려면 배터리를 아래쪽으로 누르고 부드럽게 위로 밀어 올리면 됩니다. 다음은 NIC 설치 방법입니다. NIC 해치에서 나사 2개를 제거하고 SIM 카드를 NIC에 삽입하며 NIC 안테나를 포지 포트에 연결하고 NIC를 조종기에 삽입한 다음 해치를 덮고 나사를 조이면 됩니다. 다음은 돌아가기 버튼과 기타 버튼의 몇 가지 단축키입니다. 돌아가기 버튼 플러스 분사 살포 버튼은 빠른 화면 녹화. 돌아가기 버튼 플러스 FPV 지도 전환 버튼은 캡처. 돌아가기 버튼 플러스 왼쪽 유량 조절 다이얼은 화면 밝기 조절. 돌아가기 버튼 플러스 오른쪽 FPV 각도 조절 다이얼은 조종기 볼륨 조절. 물론 이러한 작업은 메뉴를 아래로 드래그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조종기에 관한 내용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 조종기 메인 인터페이스를 소개합니다. 조종기의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메인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조종기 메인 인터페이스의 왼쪽 상단에는 기능 영역이 있고 그 아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로 로그 업로드, 기기 관리, 드론 연결 상태, 조작 인터페이스 입구가 있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려면 사용자 정보로 이동합니다. 비행 기록은 자동 업로드를 권장하며 자동 업로드할 경우 조종기는 작업 세부 데이터를 제때 DJI 아그러즈 애플리케이션에 동기화하여 데이터 관리 및 재생에 편리합니다. 다음은 방재단 관련 설정이며 현재 계정이 속한 팀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책임자 계정은 팀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으며 경로는 팀과 바인딩되고 연결되어 있기에 다른 팀 간에 전환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인포메이션 공지에 들어가면 DJI 아그러즈 애플리케이션에서 푸시하는 모든 종류의 비행 제어 정보, 작업 지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농업용 드론의 운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메시지가 표시되면 제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 네트워크 진단을 통해 조종기가 네트워크에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 줄이 모두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물론 와이파이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 가이드 옵션입니다. 조종기를 처음 사용하며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때 초보자 가이드가 플레이되며 각 아이콘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아이콘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모를 때는 아이콘을 길게 눌러 해당 아이콘을 소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초보자 가이드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다면 재설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장 공간 관리를 통해 리모컨의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지우는 것이 좋으며 작업 데이터 및 비행 기록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경로 작업 관리로 이동하면 플롯은 조종기에 기록된 계획된 경로의 정보이며 여기에서 경로 작업을 직접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은 이전에 작업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작업으로 남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처방지도는 멀티스펙트럼 드론을 사용하여 촬영하고 DJI 스마트 매프 또는 DJI 스마트 에이지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가변 살포 또는 파종 작업입니다. 재구성 결과는 항공 측량과 매핑 재구성을 통해 완성된 고해상도 지도입니다. 경로, 처방지도 및 재구성 결과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업로드 화살표를 사용하여 DJI 아그러즈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편집 기능을 사용하면 경로의 단일 선택, 전체 선택 및 계획 시간에 따른 삭제가 가능하며 경로를 단일 선택하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개별 플롯을 삭제할 수도 있고 운영 중인 경로의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버튼을 사용하면 대규모 경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경로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의 고장으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경우 로그 업로드를 클릭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문제를 선택하고 고장 시간에 가장 가까운 비행 기록을 찾은 후 로그 업로드를 클릭하면 QR코드가 생성될 것입니다. 이 코드를 촬영 후 DJI 농업용 딜러 또는 DJI 농업용 AS 고객 서비스 센터로 전송하면 고객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기 관리로 들어가 연결된 장치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고 장치가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 우로 업그레이드하여 최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RTK e스테이션, 충전기, 충전 스테이션 및 DJI 릴레이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 스테이션의 경우 USB-C 케이블을 연결하고 해당 포털에서 클릭하여 고도, 오일 리셋, 활성화 시간 보기 및 기타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 실행 인터페이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시작을 클릭하여 작업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려면 작업 모드 선택 버튼, 필드 경로, 수동 작업, 과수 경로, 경로 매핑, 과수 매핑을 포함한 모든 작업 기능이 여기에 수집됩니다. 이것은 드론의 상태 표시줄이며 상태 표시줄을 클릭하면 기기의 상태 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 각 시스템의 상태를 볼 수 있으며 해당 모듈을 클릭하면 자세한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빨간색 팁은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고, 노란색 팁은 주의입니다. 위성수는 일반적으로 별 15개 이상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연결이 RTK 신호인 경우 RTK와 해당 별 검색 횟수로 표시됩니다. 매핑 전송 품질을 결정하는 조종기의 신호 강도는 양호한 신호 조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다음은 드론의 배터리 잔량이며 10% 이상의 전력으로 비행하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약재 또는 입재 탱크의 남은 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로드 디스플레이. 조종기 배터리 잔량입니다. 설정 일반 옵션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처방 지도를 로컬로 가져오거나 클라우드에서 동기화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처방 차트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도 범위 지정. 클릭하여 지도에서 경로 경계와 시작 및 반환 경로의 길이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비행 경로를 지우는 지우개, 뷰 위치 지정 옵션, 현재 기체 또는 반환점 위치를 뷰 중앙으로 이동하는 옵션을 선택적으로 클릭합니다. 보기는 화면 중앙에 있는 기체를 따라가며 끄면 화면을 자유롭게 드래그할 수 있고 켜면 농업용 드론이 화면 중앙에 유지됩니다. 레이어 선택은 표준과 위성으로 나뉘며 위성 지도를 사용하려면 위성을 클릭합니다. 이것은 보조 HD 지도이며 작업 위치에 항공 측량 HD 지도 또는 DJI 스마트팜 개인 클라우드 HD 지도가 있는 경우 HD 지도를 조종기에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 계정 지도를 열어야 합니다. 다른 지도 소스가 있는 경우 사용자 지정 링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회전 기능으로 이 기능을 켜면 조종기를 돌리면 지도가 동시에 회전합니다. 보조 라인, 선택적으로 기체의 자세와 위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 이상의 보조 라인을 FPV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화면의 주요 조작이 있는 기능 영역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려는 기능을 직접 클릭하거나 해당 화면 측면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비행 매개 변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계기판입니다.
이것은 레이더 디스크이며 장애물 위치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클릭하여 레이더 디스크 바로 가기 설정 패널을 엽니다. 여기에서 전방향 장애물 회피, 높이 고정 및 전환을 켜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아래 레이더 영역에 해당 스위치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 화면을 클릭하면 지도와 FPV 영상 화면 사이를 전환할 수 있으며 조종기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체, 로드 시스템, 원격 제어, 감지, RTK, 스마트 배터리 및 매핑을 포함하는 원격 제어 설정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기체 설정을 입력하고 연결 경로 및 RTH 속도는 자동 운행 과정에서 농업용 드론이 출발 귀환 지점 또는 중단 지점까지 비행하는 속도로 필요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경로 및 RTH 고도 옵션을 선택하면 기체가 이륙 또는 귀환할 때 이륙 지점을 기준으로 설정된 고도까지 먼저 상승합니다. 귀환 지점 위치를 새로 고치면 기체 위치로 설정하거나 조종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변경해도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약제 분사 끝나면 일반적으로 제자리에서 호버링을 선택하고 3m 위로 상승하도록 선택하여 나무, 전선 및 기타 장애물이 없는 기체의 상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 완료 후 및 RC 신호 상실됨 두 가지 경우에는 호버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작업 중 연결이 끊긴 후에도 작업 계속은 필요에 따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조명은 자동 또는 바로 가기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은 조종기 설정을 참조하세요. 비행 최적화, 자동 경로 간격 조정 및 비행 효율적인 작동 재개는 모두 지능형 경로 기능에 속하며 켜는 것이 좋습니다. 빈 탱크 지점 표시, 시스템은 현재 약재량에 따라 최상의 무약재 시점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켜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오프셋 바로잡기,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교정점이 포함된 경로를 호출할 때 교정점을 사용하여 오프셋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과수 작업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됨. 항공안전, 최대 비행거리를 제한하고 최대 비행 고도를 제한하는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자세 모드를 켤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센서 보정에는 IMU, 나침반 및 짐벌 보정이 포함됩니다. IMU는 화면에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만 화면의 안내에 따라 보정할 수 있으며 나침반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보정할 필요가 없지만 RTK 설정 페이지에서 RTK 방향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 적시에 보정하는 것이 좋으며 짐벌 각도가 부정확한 경우 보정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와 드론은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주파수를 페어링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이미 주파수를 페어링했으므로 주파수를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파수 페어링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종기에서 주파수 페어링을 클릭하고 드론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배터리 스위치를 5초 동안 길게 누르면 연결됩니다. 조종기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면 주파수 페어링에 성공했음을 나타냅니다. 분사 시스템 설정, 분사 및 입재 살포기 시스템 스위치 옵션은 완전 자율 작동 중에 분사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끄는 옵션으로 일반적으로 꽃수분 작업 및 실내 비행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며 작동 중에는 켜져 있어야 합니다. 작업 노즐수 켜짐, 노즐이 4개로 추가되지 않은 경우 이 노즐수 설정 항목은 표시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제공된 4개의 노즐이 추가된 경우 기본적으로 2개의 노즐이 선택되지만 4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우 펌프의 작동 상태와 유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분사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에서 각 원심 노즐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를 청소하려면 물을 사용하여 호스를 헹굴 수 있으며 청소 중에는 노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호스에 낀 공기 제거 옵션을 통해 펌프 배관에서 공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작동 화면에서 스프레이 버튼을 2초간 길게 누르면 이 기능이 빠르게 켜집니다. 유량기 오류 경고, 설정 유량과 실제 유량 오차가 클 경우 알림을 보냅니다. 디스크 유형은 이중 디스크와 단일 디스크로 구분되며 이중 디스크는 표준이며 일반 화학물질에 적합하고 단일 디스크는 점성 화학물질 및 분말에 적합합니다. 실제 조립품과 일치하는 디스크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액적 크기 설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유량계 보정. 유량이 부정확할 경우 안내에 따라 보정하여 유량 통계를 더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량계가 공장 설정으로 복원됩니다. 유량계를 보정한 후에도 유량 표시가 부정확한 경우 유량계를 공장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펌프 유량을 보정하려면 펌프를 보정하기 전에 유량계를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분사 속도가 설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펌프를 교체하고 다른 유형의 노즐을 사용하는 경우 펌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무게 센서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면 용기 보정을 위해 탱크를 비워야 합니다. 무게 보정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정상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없으며 무게 측정이 정말 부정확한 경우 메시지에 따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 설정. 조이스틱 모드는 모드 2, 모드 1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제어 모드이며 모드 2 조작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을 켠 후 조종기의 상태 표시 등이 녹색으로 깜박이는 것처럼 장시간 작동하면 조종기 스틱이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려면 먼저 기체의 전원을 끄고 조종기를 비행 연결해서 분리한 다음 지침에 따라 조이스틱을 각 위치에 완전히 눌러 보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플로우 다이얼 키를 전환하면 조종기의 보정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버튼 기호를 사용하면 조종기의 각 버튼의 기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에는 작동 습관에 따라 변경되는 여러 단축키가 있으며 예를 들어 L1 버튼은 전등 스위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센서 설정. 전방위 장애물 회피 레이더는 기체가 수평 16m, 위 5m 이내의 장애물을 감지하면 경고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속하며 운전 안전을 위해 전방위 장애물 회피는 수동 조작이 아닌 경우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며 수동으로 끌 수 있습니다. 하방 감지 시스템은 지형 추적 고정 비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평지, 산악 지역, 과수원은 물론 수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도 안정화는 지형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체와 작물의 상대 높이를 적시해 조정하여 지형 추적 모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반올림 기능을 사용하려면 높이 설정을 켜야 합니다. 우회 방법은 시나리오마다 다릅니다. 산이나 과수 작업 상태에서 고도를 경로에 맞게 선택하면 항공기는 고도의 경우 계획된 경로에서 편차가 적도록 좌우로 우회하는 것이 더 선호되며 레벨을 경로에 맞게 선택하면 레벨의 경우 계획된 경로에서 편차가 적도록 상하로 우회하는 것이 더 선호됩니다. 고급 설정. 레이더 감도로 이동하여 감도가 높을수록 드론이 감지하는 데 더 민감하지만 장애물 회피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실제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레이더 측면 감지 거리. 기체 양쪽의 장애물 감지 거리를 조정합니다. 시각적으로 향상된 장애물 회피 기능을 켜면 조명이 밝은 환경에서 나뭇가지와 같은 작은 물체를 피하는 기능이 향상됩니다. RTK 설정. RTK는 고정 및 위치 확인 서비스로 차량 RTK 위치 확인을 켜면 차량 비행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RTK를 사용하려면 RTK 신호 소스를 네트워크 RTK로 설정합니다. RTK 진단을 통해 현재 RTK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RTK 방향은 전자기 간섭 방지 기능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끄지 않는 것이 좋으며 끄면 나침반에 의해 방향이 수행되므로 나침반을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텔리전트 배터리 설정. T-시리즈 농업용 드론 배터리는 14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 전압과 최저 전압의 차이가 작을수록 배터리 상태가 좋으며 여기에는 총 전압, 배터리 온도, 사이클 시간 및 방전 전류가 있습니다. 배터리 부족 동작은 15에서 30%의 전력 임계가 범위와 5에서 14%의 심각한 배터리 부족 경보 범위에서 알람 또는 복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부족이 활성화되면 조종기에서 알람이 울리거나 비행이 중단되며 배터리가 심하게 부족할 경우 기체가 강제로 착륙하게 됩니다. 초보자는 배터리 부족 임계값을 높게 설정하고 심각한 배터리 부족 임계값은 적절히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부족 알람이 울리면 가능한 한 빨리 착륙하세요.
농업용 드론이 이륙하기 전에 이착륙 지점과 비행 구역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착륙 지점은 평지에 개방된 장소를 선택하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의 이착륙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작업 구역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무나 전봇대 등 장애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환경 조사가 끝나면 농업용 드론의 이륙 전 점검이 시작됩니다. 기체 암대를 펼치고 클립을 조이고 프로펠러를 펴고 수평 및 위아래로 흔들어 프로펠러 조임 상태를 확인합니다.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조이면 조정해야 하며 심각하게 마모된 경우 제때 교체해야 합니다. 동시에 프로펠러의 균열, 변형 등의 유무를 유의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프로펠러가 위아래로 단단히 접히는 것이 정상이며 프로펠러가 위아래로 간격을 만들거나 눈에 보이는 굽힘이 발생하면 변형이 되었음을 나타내며 제때에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력 이상이 발생하고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론 본체를 흔들어 랜딩 기어 나사를 확인합니다. 본체를 흔들었을 때 수평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면 랜딩 기어 또는 동체 나사가 느슨한 것이므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이고 본체를 다시 확인한 다음 흔들리던 본체에 흔들림이 없을 때 비행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제를 무시하고 비행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배터리를 설치하기 전에 드론의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었는지, 농업용 드론 서브 패널에 검은색 또는 녹색 산화물이나 부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식이 발견되면 제때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설치할 때는 위에서부터 삽입하고 딸깍 소리가 나면 배터리가 단단히 설치되었음을 표시합니다. 조종기를 확인하고 조종기 전원이 충분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되도록 1칸 이상의 전원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안테나의 방향이 드론을 향할 때 신호가 가장 약하므로 안테나를 올바르게 조정해야 합니다. 조종기를 켜고 스틱 모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드인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배터리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른 후 길게 눌러 농업용 드론의 전원을 켭니다. 드론의 위성 신호가 15개 이상인지 확인하고 RTK 신호가 켜져 있으면 RTK 위성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륙 전에는 드론 뒤쪽에 서서 드론과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드론의 양쪽 또는 드론 앞쪽에 서는 것은 안전 운행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륙을 위한 수동 잠금 해제, 조종기의 경고 팝업창이 뜨면 클램프가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며 강제로 확인을 클릭하여 이륙하지 마세요. 수동으로 이착륙할 때 전 방향 레이더는 이륙 후 3초 후에 활성화되므로 이 기간 동안 레이더가 꺼진 상태입니다. 스틱 작업을 부드럽게 해야 하며 여러 방향으로 스틱을 심하게 조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은 본체가 크고 반응이 무디기의 대량의 스틱 작업 시 드론의 관성에 큽니다. 또한 레이더가 꺼진 상태에서 공중에서 브레이크가 제때에 반응하지 않아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거나 장시간 유휴 상태인 농업용 드론은 비행 상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작동시켜 제자리에서 이륙하여 약 2.5m 높이를 유지하고 원격 조종기 조종량 및 드론 자세 정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작업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드론의 본체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리거나 조종기에 반응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면 제때 착륙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점검을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약제액을 주입하고 항공기 주변과 운항 구역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C-만 충전기의 활성화와 사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C-만 충전기는 인텔리전트 배터리에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충전기에는 상태 표시 등 메시지를 통해 충전기의 이상 유무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USB-C 케이블을 통해 스마트 충전기를 조종기에 연결하고 DJI 아그러즈 앱을 실행하면 자세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전기 부품의 이름과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충전 시 배터리에 연결되는 배터리 충전 케이블이고 이는 충전기의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지시 등입니다. 이는 펜 더스트 커버입니다.
내부의 냉각팬을 통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제거합니다. 이 부분은 쉽게 휴대하기 위한 휴대용 손잡이입니다. 이 두 인터페이스는 주 전원 입력 인터페이스와 보조 전원 인터페이스로 하나의 AC 케이블로 작업할 때 주 전원 출력의 인터페이스에 삽입해야 합니다. 보조 포트 충전기에 삽입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선 채널용 보호 커버입니다. 운송 시 덮어야 하는 보호 커버입니다. 출고 시 제공되는 두 개는 고속 충전 케이블이며 이 어댑터는 저속 충전 케이블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충전기를 처음 사용할 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조종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충전기의 USB-C 커넥터와 조종기의 USB-A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DJI 아그러즈 앱의 메인 인터페이스에서 기기 관리, 충전기기를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충전기는 고속 및 저속 충전 모드를 모두 지원하며 충전 모드에 따라 해당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전원에 충전기를 연결해야 합니다. 고속 충전 방법 1. 고속 충전 케이블 2개를 동시에 사용하여 충전기를 220V 단상 출력 및 공칭 전력 12kW 이상의 일반용 발전기에 연결하세요. 고속 충전 방법 2. 동시에 2개의 고속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여 충전기를 전격 출력 18kW 이상의 삼상 산업용 전기와 제로 와이어로 연결하세요. 고속 충전을 위해 타사 발전기를 사용하여 고속 충전 방법 2를 선택하는 경우 2개의 화선 전선을 동일한 화선 단자에 연결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고속 충전 방식은 비슷하게 작동하며 여기서는 인텔리전트 배터리 충전의 구체적인 충전 시연을 위해 고속 충전 방식 2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삼상 전기의 전원 공급을 차단하는 공기회로 차단기입니다. 고속 충전 케이블에서 안전핀을 제거하고 2개의 고속 충전 케이블을 충전기에 연결한 다음 안전핀을 다시 삽입하여 안전핀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개의 고속 충전 케이블을 삼상 산업용 전원에 연결합니다. 두 고속 충전 케이블의 파이어 와이어, L 태그 포함, 제로 와이어, N 태그 포함, 접지 와이어, P 태그 포함을 삼상 전원 공급 장치의 파이어, 제로, 접지 단자에 연결합니다. 2개의 화재 전선은 서로 다른 화재 전선 단자에 연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충전기와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인텔리전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 C만 스마트 충전기의 배터리 충전 케이블을 공랭식 라디에이터에 설치한 다음 배터리를 공랭식 라디에이터에 넣습니다. 충전기가 배터리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 중에는 배터리의 4개의 LED가 순차적으로 깜박입니다. 배터리의 4개의 LED가 정상적으로 켜지거나 모두 꺼지면 배터리를 직접 분리하고 다른 배터리를 넣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기 전에 삼상 전원 공급 장치에서 공기회로 차단기를 분리해야 합니다. 주의! 유효한 전기 기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고속 충전 케이블 배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배선 작업 시 절연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고속 충전 배선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충전기에는 16A 이상의 입력 전류가 필요하므로 고속 충전 케이블을 일반 16A 또는 10A 소켓에 연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속 충전 모드 작동 시연 어댑터에서 안전핀을 제거하고 어댑터 케이블을 충전기의 주 전원 입력 커넥터에 연결한 다음 안전핀을 다시 삽입하고 가볍게 눌러 안전핀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속 충전기 케이블을 어댑터 케이블에 연결한 다음 16A AC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고속 충전 섹션에 설명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충전기와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AC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은 다음 충전기에서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기본 수동 및 고급 수동 작동 모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넓고 작물, 지형 종류가 다종다양한 바, 수동 작동 모드는 복잡한 지형과 작은 면적에 더 적합합니다. 수동 작동은 사전 경로 계획이 필요하지 않고 약제 충전 후 바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적용성이 높지만 고도, 속도, 횡단거리 등을 수동으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기에 오랜 기간의 훈련을 거쳐야만 작업 요구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짧게 눌렀다 길게 누르면 조종기가 켜지고 배터리를 장착하고 전원을 켜고
탱크에 약재를 채우고 스프레이 버튼을 2초간 길게 눌러 배출 기능을 작동합니다. 위성수가 15개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TK 고정 및 위치 확인 기능을 켜야 하는 경우 조종기에서 RTK 항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RTK 위치 확인 기능을 켜려면 네트워크 RTK 등 RTK 신호 소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양호한 네트워크 조건에서 드론은 네트워크 RTK에 연결됩니다. 수동, 작동 모드를 선택합니다. 수동 분사 작업에는 M모드 및 M+ 모드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는데 그중 M모드를 선택하고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다음 농업용 드론을 이륙시키고 수동으로 작업 영역에 도달시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누르고 스프레이 버튼을 누르며 앞으로 비행시킵니다. 작업 영역 경계에 도착하여 분사를 종료하고 수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스프레이를 켭니다. 수동으로 방향 전환이 힘들 경우 오른쪽 원키 방향 전환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M+ 모드는 운영 요구 사항을 줄여주는 반자동 작동 모드입니다. 왼쪽 작동 설정열에서 고급을 선택하고 작동 파라미터를 설정한 다음 드론 잠금을 해제하고 이륙시켜 작동 영역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진행합니다. 분사 또는 입재 살포 시스템은 자동으로 켜집니다. 농업용 드론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전진시키고 스타트점에서 가속 및 감속할 때 분사 또는 입재 살포 시스템은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여 균일성을 보장합니다. 작업 지역 경계에 도착한 후 지도에서 드론의 좌우 색상에 따라 좌우 이동을 진행할 경우 좌우 이동을 클릭합니다. 혹은 사전 설정된 단축키 C1, C2로 좌우 이동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C1은 좌측 이동, C2는 우측 이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농업용 드론이 회전하여 다음 코스로 조정됩니다. M+ 모드는 설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작동됩니다. 스틱을 조작하여 전진할 경우 드론은 조작 횟수에 상관없이 설정된 속도로 비행합니다. 스틱 작동 중 방향을 옮기는 경향이 있다면 잠금 헤딩을 켜면 실수로 헤딩 스틱을 만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켠 다음 헤딩 스틱을 작동하면 드론이 더 이상 헤딩 스틱에 반응하여 방향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AB 포인트 작동 모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AB 포인트 작동 모드는 미리 경로를 계획하지 않고도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며 작업 인원의 노동 강도가 낮고 스프레이가 균일하여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삼각형 및 기타 규칙적인 모양의 지형에 적합합니다. 조종기와 드론을 차례로 켭니다. 조종기의 메인 인터페이스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드론의 현재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빨간색 경고가 표시되면 안내에 따릅니다. 탱크에 약재를 채우고 뚜껑을 단단히 닫습니다. 첫 번째 경로를 설정할 때는 탱크를 절반 정도까지 채우고 과도하게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재가 꽉 찬 상태에서 포인트 A와 B를 설정하면 전력 소모가 증가됩니다. 조종기의 왼쪽 상단에 있는 작동 모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경로를 선택하고 작동 유형으로 A, B 포인트를 선택한 후 추가를 클릭합니다. 파라미터는 작업 중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드론을 이륙시켜 경로 경계 지점까지 수동으로 이동합니다. 포인트 A 설정을 클릭하여 포인트 A의 위치를 기록합니다. 경로가 사다리꼴과 같은 불규칙한 모양인 경우 포인트 A 각도 조정을 클릭하여 호버링 중 드론의 헤드 각도를 조정한 후 FPV 카메라 화면에서 FPV의 수평선이 경로의 경계와 평행이 되면 확인을 클릭하여 경로를 성공적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농작업 구역의 반대편 끝으로 드론을 이동시킵니다.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드론은 자동으로 살포합니다. 속도와 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포인트 B 설정을 클릭하여 포인트 B를 기록한 다음 실제 상황에 따라 포인트 B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포인트 B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포인트 B 설정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여 포인트 B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트 B에서 각도를 설정하여 코스가 경계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합니다.
포인트 A 경계와 B 경계가 이루는 각도가 너무 크거나 작으면 경로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실행을 클릭하여 작업 전 자체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자체 테스트가 완료되면 오른쪽으로 원키 스와이프하거나 R3 버튼을 길게 눌러 작업을 시작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복구 포인트로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복구 포인트 1은 일반적으로 현재 코스의 장애물 하나를 우회하며 복구 포인트 2는 일반적으로 다음 코스로 이동하므로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약재 분사가 완료되거나 전원이 부족 시 조종기의 음성 및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이륙 지점으로 돌아가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약재를 추가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계속 수행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를 클릭하여 작업을 종료합니다. 작업 요약을 통해 작업 면적, 시간, 살포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완료된 영역을 경로로 저장하면 다음 작업 시 바로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주의 AB 포인트 작업으로 저장한 경로에는 장애물 정보가 기록되지 않으므로 장애물이 있는 경우 경로 편집기에서 장애물을 추가해 주세요. 이 섹션에서는 완전 자율 작동 모드에서 경로 계획 및 수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완전 자율 작동 모드를 사용하면 조작 인원의 노동 강도가 낮아지고 또 한 번 계획한 경로는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어 후속 사용에 편리합니다. 장애물이 적당히 많고 지형적 변화가 거의 없는 대형 경로에 적합합니다. 완전 자율 운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경로를 계획해야 하며 계획 방법은 십자선 포인팅, 조종기 포인팅 및 드론 포인팅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십자선 포인팅은 항공 측량 후 고화질 지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조종기 포인팅과 드론 포인팅 두 가지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조종기 포인팅은 조종기 위치를 포인팅의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드론 포인팅은 드론 위치를 포인팅의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종기 계획은 RTK 위치 확인과 위성 위치 확인으로 구분되며, RTK 위치 확인은 RTK 고정 및 위치 확인 모듈을 사용해야 하는데 계획 정확도가 좋습니다. 위성 위치 확인은 조종기 위성 위치 확인 기능으로 작동되며 계획 정확도는 일반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RTK 위치 확인 계획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RTK 위치 확인의 예입니다. RTK 고정 및 위치 확인 모듈은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 어댑터 브레이크를 삽입하고 고정 볼트를 조인 다음 RTK 고정 및 위치 확인 모듈을 삽입합니다. 계획 경로를 찾을 때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원격 제어 네트워크 RTK가 필요하며 농업용 드론의 전원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왼쪽 상단의 작동 모드 선택 버튼에서 경로를 선택합니다. 설정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RTK 설정에서 신호 소스로 네트워크 RTK를 선택한 후 돌아가기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의 작동 유형에서 농경지를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한 후 포인팅 방식은 조종기를 선택합니다. RTK 위치 확인을 사용하는 경우 RTK 위성 개수를 제시창이 뜹니다. RTK 고정 및 위치 확인 모듈이 삽입되지 않은 경우 위성 위치 확인 기능이 사용됩니다. 포인트 카테고리에서 농경지를 선택하고 검색된 별이 충분하고 배경이 흰색으로 변했을 때 경로를 계획합니다. 조종기로 농지 경계를 따라 측량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 각 농지 경계 지점을 추가합니다. 경로 경계점이 잘못 추가된 경우 경계점을 클릭하여 올바른 위치로 드래그하거나 경계점을 2번 클릭하여 삭제한 다음 경계점을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계획할 때 경계 지점을 순서대로 계획해야 하며 경계 지점이 교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로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경우 포인트 카테고리에서 장애물을 선택한 다음 장애물의 경계를 따라 측정합니다. 전봇대와 같은 둥근 장애물이 있는 경우 원형 장애물을 선택한 다음 장애물 중앙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반지름 1.5m의 원형 장애물을 추가합니다. 경계점을 드래그하여 장애물의 반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심을 드래그하여 장애물의 위치를 조정하고 원심을 2번 클릭하면 장애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완료되면 저장을 클릭하고 경로 이름을 명명하고 저장을 클릭하여 경로 계획을 완료합니다. 경로가 규칙적이고 장애물이 적고 작업 인원도 수동 조작 경험이 있을 경우 드론 포인팅을 선택하여 포인팅을 할 경우 계획 효율성이 높고 노동 강도가 낮습니다. 그 작업 방식은 조종기 포인팅 방식과 비슷하며 차이점은 드론 포인팅, 포인팅 유형은 농경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드론의 상태 표시 줄이 녹색으로 변경되면 수동으로 드론을 작동하여 농지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도 3에서 5m 상공에서 비행하며 FPV 화면을 통해 전방위 장애물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목표 지점 상단에 도달하면 휠을 돌려 FPV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드론이 목표 지점 바로 위에 도착할 경우 추가를 클릭합니다. 큰 장애물이 있는 경우 드론으로 장애물 경계를 계획하여 비행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경로 계획 완료 후 농업용 드론을 착륙시킵니다. 전용 룰 터치한 뒤 왼쪽의 분사량을 설정하고 분사 액적 크기는 일반적으로 중간을 선택합니다. 또한 인터페이스에서 해당 안개방울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없는 경우 키가 큰 작물에는 극도로 미세 또는 매우 미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초제는 일반적으로 농약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굵게 또는 매우 굵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비행 속도와 작물과 상대 높이를 설정합니다. 이륙 지점과 경로 시작 지점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터닝 지점을 추가할 수 있으며 터닝 지점은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 드래그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더블 클릭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실행 중에 장애물 회피 동작이 발생하면 터닝 포인트가 무효화됩니다. 실행을 클릭하면 임무 수행 전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출발 복구 속도와 고도를 다시 확인하며 출발 고도를 켜면 설정된 출발 고도에 따라 실행되고 출발 고도를 끄면 작업 고도에 따라 실행됩니다. 처음 비행하는 경우 신호 상실 시 호버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경우 중앙의 장애물을 피해 조종기를 드론에 빠르게 접근하여 연결을 복원합니다. 이미 경로를 수행했고 경로가 안전한 경우 신호 상실 시 작업 계속을 켜면 드론이 연결이 끊긴 후에도 계속 운행을 수행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밀거나 R3 버튼을 길게 누르면 드론은 자동으로 이륙하여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륙 지점의 환경이 복잡한 경우 농업용 드론을 수동으로 이륙시켜 경로의 시작 지점까지 이동한 후 작업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자율 작업 중 장애물을 만나면 복구 포인트를 사용하여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약재 분사가 완료되거나 전원이 부족하면 조종기의 음성 및 팝업 창이 표시되고 이륙 지점으로 돌아가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약재를 추가하고 계속을 클릭하여 작업을 계속 수행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마침을 클릭하여 작업을 종료합니다. 작업 요약을 통해 작업 면적, 시간, 살포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작업을 계속할 때 경로 리스트에서 완료되지 않은 작업을 선택하여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완전 자율 작업 모드의 경로 편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를 계획할 때 또는 경로를 호출하기 전에 경로에 대해 편집을 진행해야 하는데 잘 편집된 경로는 작업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농경지 리스트에서 경로를 선택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여 경로를 편집합니다. 포인트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포인트를 클릭하면 왼쪽에서 경계 튜닝이 나와 화살표 키를 통해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다음은 인접한 경계점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재설정은 이전 조정 작업을 취소하며 삭제는 선택한 경계점을 삭제하고 빈 영역을 클릭하여 경계점 미세 조정을 종료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왼쪽 경로 설정에서 작업 간격과 농경지 가장자리 공간 넓히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는 모든 경로가 경로 안쪽으로 일정 거리만큼 균일하게 축소된 거리를 뜻합니다.
한쪽은 지도에서 안쪽으로 축소될 경계선을 선택하면 그 변과 인접한 경로만 일정 거리만큼 안쪽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경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체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한쪽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 축소는 전체 조정 파라미터 값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장애물 가장자리 안전거리는 장애물 경계로부터 경로까지의 거리로 범위는 1.5에서 5m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지점은 기본적으로 농업용 드론에서 가장 가까운 비행 포인트이며 시작 지점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시작 지점 설정을 클릭하여 새 시작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 모드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분사 범위 영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자리 분사는 중앙 경로 작업 후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되며 분사 효과가 더 좋습니다. 경계만을 선택하면 경로의 중앙 영역에서는 분사되지 않고 경로의 가장자리에만 분사됩니다. 가장자리 분사를 진행할 때 시계 방향 및 반시계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로 설정 코스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여 경로 방향 미세 조정 페이지로 들어가거나 미세 조정 아이콘을 직접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플롯 경계선을 2번 클릭하여 경로를 경계선에 따라 빠르게 정렬하거나 방향 미세 조정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경로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만 미세 조정해야 하는 경우 왼쪽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미세 조정을 진행합니다. 위측이 자동 최적화를 사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 방향과 매칭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경로 방향 수정이 완료됩니다. 전체 경로를 작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경로 분할 기능을 사용하여 경로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경로 분할 설정을 클릭하고 아래의 진행률 표시줄을 드래그하여 작업하려는 경로를 분할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경로 분할이 완료됩니다. 저장을 클릭하고 플롯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하면 플롯 편집이 완료됩니다. 경로가 크거나 모양이 복잡한 경우 경로 플롯 분할 기능을 사용하여 경로를 분할하여 별도로 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경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할 경로를 선택합니다. 경로 분할을 클릭하고 십자선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분할점 추가를 클릭하고 두 분할점 사이의 선을 사용하여 경로를 분할하고 분할이 완료될 경우 따로 저장하면 원래 경로와 분할된 경로가 모두 저장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경로 매핑 및 십자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기와 드론을 켜고 조종기 왼쪽 상단 모서리의 작동 모드 선택 버튼에서 경로 매핑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하며 작동 설정에서 십자선을 선택합니다. 계획된 경로가 널찍하고 장애물이 없으면 경계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를 선택한 후 드론은 20m 폭의 구역의 경계에 대해 매핑을 진행하며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영역 경로를 선택하면 드론이 경로의 전체 면적을 매핑함으로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이 약간 더 소요됩니다. 경로 기획 시 해상도는 중간 및 높음 두 가지 등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높음은 매핑 영역의 세부 사항을 더 잘 볼 수 있지만 재구성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중간 해상도를 선택하면 매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영역 경로 작업은 원형 경로와 유사합니다. 다음 영역 경로를 예로 들어 구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성 지도에서 매핑하려는 지역을 찾아 십자선을 농지의 터닝점으로 드래그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작업으로 농지 경계에 있는 지점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경유지를 추가할 때 오른쪽 플로팅 창에는 매핑된 지역, 예상 사진 수, 예상 비행 시간 등이 표시됩니다. 경유지를 추가할 때 주의할 점 1. 경유지를 순서대로 추가해야 하며 경유지를 교차로 추가할 경우 경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2. 매핑 영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해 드론 경로는 농지 경계에서 5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계획된 영역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매핑 작업을 저장합니다. 매핑의 효율성을 위해 매핑 작업은 하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륙 전 점검 기준에 따라 드론의 상태와 주변 이륙 환경을 관찰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클릭하여 작업을 실행합니다. 조종기를 밀어서 슬라이드 창을 띄우면 드론이 고도 30m까지 수직으로 상승한 후 이륙 지점까지 수평으로 비행하여 매핑 비행을 시작합니다. 매핑 작업 중 우측 창을 통해 드론의 매핑 진행 상황, 예상 사진수, 이미 촬영한 사진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화면을 클릭하거나 FPV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드론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매핑 작업이 완료되면 드론을 이착륙 지점으로 복궈시킵니다. 드론이 착륙하고 재건된 후 조종기에서 계획 영역을 확대하고 계획에 필요한 경로를 찾아 경유 포인트를 차례로 추가한 다음 완료되면 계획 작업을 저장합니다. 농경지 식별도 선택할 수 있으며 매핑 임무는 농지 경계에 따라 자동으로 작업 경로로 식별되며 식별된 경로의 경계점은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 매핑 주의사항 1. 규칙적인 경로를 계획하고 코스를 가장 긴 면과 평행되게 만드는 면, 항공 측정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일 항공 측정 최대 작업 면적 13.3헥타르, 큰 경로는 2개 이상의 작업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드론은 초당 10m의 속도로 작물에서 30m 높이에서 비행하므로 매핑할 경로에 이 높이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매핑 작업은 경로의 문양이 명확한 영역에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넓은 수역에서의 매핑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4. 매핑 작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맑은 날씨에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DJI 농업용 드론 입재 살포 시스템을 사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재 살포 시스템은 비료, 종자, 사료 및 지름 0.5mm, 5mm 사이의 기타 과립형 물질을 살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포 시스템은 무자재 감지를 통해 자재 유무를 판단하고 로드셀을 통해 작업 상자에 남아있는 자재의 양을 감지하여 유량을 정확하게 제어하고 누출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스프레이 시스템을 살포 시스템으로 교체한 후에는 살포 정확도를 보장하기 위해 빈 탱크 캘리브레이션 및 무게 센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포 탱크에 자재를 비우고 농업용 드론을 수평으로 놓습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설정에서 분사 파라미터 설정에서 살포 시스템 캘리브레이션을 선택합니다. 빈 탱크 캘리브레이션을 터치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고 보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중량 보정을 클릭하고 다음을 선택하여 보정을 시작하고 보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살포 소재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새 소재를 살포하기 전에 살포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량 보정이 필요합니다. 보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핀을 제거하고 저장한 다음 살포기 턴테이블을 제거합니다. 재료가 퍼지는 배출구에 플라스틱 필름이 있어 재료를 잡습니다. 살포 탱크에 살포할 재료를 채웁니다. 분사 파라미터 설정에서 살포 재료 관리를 클릭하고 새 살포 재료를 추가하고 입재 살포 시스템 계구부의 크기를 선택합니다. 대형 콘센트는 주로 입상 비료 및 사료 파종을 위한 큰 입재 출입구입니다. 소형 콘센트는 주로 유채씨, 잔디씨앗 및 기타 미세한 소량의 재료를 살포하는 데 사용되는 작은 입재 출입구로 실제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스타트를 터치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중에는 살포기가 작동됩니다. 보정이 완료되고 저장을 클릭하면 새 살포 재료 추가가 완료됩니다. 작업할 경로를 불러와 편집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작업 행간격은 비행 높이와 회전 속도에 따라 조정되며 일반적으로 5에서 7m 사이로 설정됩니다. 그중 벽시는 6m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는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경로를 저장합니다. 불러오기, 살포 재료를 클릭하여 보정된 재료를 선택한 다음 돌아가기를 클릭합니다. 분사량은 실제 상황에 따라 설정해야 합니다. 분사판 회전 속도는 일반적으로 800-1100 rpm이며 속도가 빠를수록 살포 폭이 커집니다.
비행 속도는 사용 면적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7m/s 이내를 권장합니다. 작물과 상대 높이는 일반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에서 4m로 설정합니다. 실행을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수동 살포 작업의 경우 수동 램 모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왼쪽 살포 파라미터에서 입재 출입구 크기를 설정하고 살포기 속도, 제한 비행 속도 및 상대적 작물 높이를 설정합니다. 드론을 이륙시켜 작업을 실행합니다. 살포 버튼을 수동으로 작동하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M+ 모드에서는 먼저 추가된 살포 재료를 선택하고 용량, 파종기 회전 속도, 비행 속도, 상대 작물 높이, 작업 간격을 입력하고 드론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작업 영역에 도달시켜 작업을 실행합니다. 드론이 설정된 작업 파라미터 및 줄 간격에 따라 작업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경로로 전환하는 방식은 살포 작업과 동일합니다. 살포할 때 살포 재료가 단단한 경우 속도를 적절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에는 탱크에 남은 물질, 특히 부식성 비료 등을 청소해야 합니다. 파종 재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면 브러쉬로 청소해야 합니다. 파종 재료가 전기기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살포 재료의 충전은 배터리가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무게 센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살포 탱크 위에 무거운 물체를 장시간 올려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농업용 드론의 과수, 항공 측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농업용 드론은 과수원 지형 추적 모드에서 최대 경사도 50도까지 가능하여 보다 다양한 지형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원심 스프레이 노즐을 추가 장착할 수 있으며 유량을 분당 24리터로 늘릴 수 있어 과수의 작업 효과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에 대한 항공 측정은 날씨가 맑고 빛이 충분할 때에 실시해야 합니다. 한 번에 항공 측량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은 5.3헥타르입니다. 과수원이 5.3헥타르를 초과하는 경우 항공 측정은 여러 작업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항공 측정 전에는 과수원 지형을 충분히 관찰해야 합니다. 작업 구역 상공 약 30m 상공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항공 측정 중에는 농업용 드론이 이륙 지점에서 30m 수직으로 상승하여 시작 지점까지 이동합니다. 약재 탱크도 비워야 자체 중량을 감소하고 비행거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와 드론을 작동시키고 작동 모드 선택 버튼에서 과수 항공 측정을 선택하며 추가를 클릭하고 위성 지도에서 항공 측정 영역을 찾고 십자선을 과수원 변곡점 경계로 드래그합니다. 화면에서 추가를 클릭한 다음 순차적으로 과수원 경계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이 착륙 지점은 매핑 영역 내에서 계획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속 작업에서 드론이 유효한 영역 밖에 있게 됩니다. 작업을 수행하려면 녹색 점선 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경유지를 추가할 때 오른쪽 플로팅 창에 매핑된 지역, 예상 사진 수, 예상 비행 시간 등이 표시됩니다. 매핑된 지역의 완전한 커버를 위해 비행 경로는 과수원 경계 너머 5m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노란색 버튼을 드래그하여 코스 각도를 조정하고 코스의 터닝을 최소화합니다. 계획된 영역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항공 측정 작업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 항공 측정 임무를 선택하고 실행을 클릭한 다음 조종기를 밀어서 슬라이딩 창을 띄우면 농업용 드론이 항공 측정 임무를 시작합니다. 항공 측정 중에는 항공 사진이 실시간으로 조종기로 전송되어 항공 측정 미리 보기 사진이 완성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스틱을 눌러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항공 측정 임무가 끝나면 RTH 복귀를 사용하고 복궈 버튼을 2초 동안 길게 눌러 드론을 출발 및 착륙 지점으로 복궈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복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비행 모드 버튼을 토글하면 됩니다. 드론이 착륙하고 재구축이 완료되면 경로 계획을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추가를 클릭합니다.
식별 결과가 부정확한 경우 오른쪽 상단의 AI를 클릭하고 결과 수정을 선택한 후 포인트 카테고리에 나무를 선택하고 수정이 필요한 영역을 나무로 계획한 후 클릭하여 수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수 비행 경로 계획은 맞춤 설정 과사전 정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맞춤 설정은 십자선을 통해 경유지를 계획하고 농업용 드론은 경유지 사이의 연결선에 따라 3D 경로를 생성하며 사전 정의는 과수원 경계 지점을 계획하고 계획된 지역 내에서 등거리 3D 경로를 생성합니다. 과수 수관이 작거나 드문드문 심어져 있거나 등고선을 따라 심어진 과일, 나무는 맞춤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수 수관이 크거나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구역은 사전 정의 계획을 추천합니다. 경로 계획이 완료된 후 실제 상황에 따라 왼쪽에서 작업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분사 모드에는 표준 분사 및 고정 스팟 분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작동 결과를 얻으려면 표준 분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 편의가 1로 조정됩니다. 경로가 완화할수록 조작이 편하지만 지형에 대한 반응이 약해집니다. 경로 편의가 0으로 조정되면 경로의 기복이 심할수록 지형에 대한 반응이 더 뚜렷해집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합니다. 3D를 클릭하여 경로가 전체 작업 영역을 커버하는지, 코스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지, 경계거리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코스가 갑자기 상승하면 완화될 때까지 안쪽으로 수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 드론이 쉽게 장애물 회피 상태로 변경됩니다. 경로 구간의 고도가 작업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먼저 확인을 클릭하여 경로를 저장합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웨이포인트 편집을 선택한 다음 3D를 클릭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유지를 선택하여 왼쪽에서 미세 조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경로를 다시 편집하면 이전의 웨이포인트 고도가 초기화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경로 계획이 완료되면 실행을 클릭하여 작업 전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위험성을 확인한 후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밀거나 R3 버튼을 길게 누르면 농업용 드론이 자동으로 이륙하여 작업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DJI 릴레이의 설정 및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이 릴레이는 2.4GHz 및 5.8GHz 통신 대역을 지원하며 DJI 지정 조종기 및 드론과 통신할 수 있어 신호 차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복잡한 사용 환경에서 안정적인 신호 전송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장 배터리는 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DJI 릴레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JI 릴레이는 상단에 4개의 탈착식 안테나가 있어 무선 신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릴레이 배수구입니다. 사용 중에는 배수구를 깨끗하고 막히지 않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단에는 충전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USB-C 포트가 있으며 사용 중일 때는 외부 15W 이상의 PD 프로토콜 모바일 전원에 연결하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전원 버튼이 차례로 있으며 한번 짧게 누르면 현재 전원 레벨이 표시되고 짧게 누른 다음 2초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원격 제어, RC, 드론, UAV 및 릴레이 페어링 상태에 대한 상태 지시 등입니다. 전원 지시 등은 현재 릴레이 전원 레벨을 표시합니다. 릴레이 사용 설명입니다. 충전 케이블은 릴레이 USB-C 포트와 충전기를 연결하여 충전하며 모든 전원 표시 등이 항상 켜져 있으면 충전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릴레이를 처음 사용할 때는 릴레이에 내장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해야 합니다. 드론과 조종기를 켜고 주파수 페어링을 완료한 후 릴레이를 켠 다음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릴레이가 주파수 페어링 상태로 들어갑니다. DJI 아그러즈 앱의 메인 인터페이스에서 기기 관리를 클릭하고 장치 및 응용 프로그램 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릴레이 주파수 페어링을 클릭하여 주파수 페어링을 진행합니다. 릴레이 상태 표시 등 RC,
녹색 불이 항상 켜져 있으면 리모컨과 릴레이가 성공적으로 주파수 페어링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조종기와 릴레이 주파수 페어링이 성공되면 드론은 자동으로 릴레이와 주파수 페어링을 완료하며 이때 릴레이 상태 지시 등 UAV의 녹색 표시 등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주의, 주파수를 페어링할 때 릴레이와 드론 및 조종기 사이의 거리를 0.5m 이내로 유지하세요. 주파수 페어링에 실패한 경우 절차 및 펌웨어 버전이 올바른지 확인한 후 다시 페어링을 시도하세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 DJI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릴레이를 사용할 때는 자동차 지붕, 언덕이 많은 높은 곳 등과 같이 릴레이를 고정하기 위해 높은 지면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릴레이에는 고도 어댑터가 있으며 설치용 어댑터를 통해 지지대의 높이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릴레이를 설치하면 키가 큰 농작물이나 과수원과 같은 환경에서 신호 차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신호 전송을 보장하려면 릴레이를 작물 높이에서 최소 2m 위에 세워야 합니다. 사용 중에는 안테나가 가려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농업용 드론 과수 작업 시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이륙전 준비 및 이착륙 지점 선택 2. 작업 파라미터 선택 3. 3D 경로 작업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이륙전 준비 및 이착륙 지점 선택. 과수 작업 농업용 드론은 하중이 크므로 지점 선정 및 이착륙 단계에서 안전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농업용 드론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이착륙 지점 위치를 계획하고 되도록 항공 비행 경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먼저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80% 이상 충전된 상태에서 이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재 탱크 하단의 거름망이 깨끗하고 배수구가 단단히 조여져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깨끗한 물을 조금 추가하고 대기 후 스프레이를 켜서 노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경로의 시작 지점이 이착륙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하중을 적절히 줄여야 합니다. 이착륙 지점은 과수원 중앙에서 선정하되 물과 전원이 공급되는 고지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위에 장애물이 없고 탁 트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중앙 지점에서 이착륙하면 더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과 전원이 있을 경우 살충제와 충전을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개방성과 높은 지형은 전송 신호를 원활하게 하고 조종기와 드론 간의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며 드론의 실시간 작동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피할 수 없는 경우 릴레이 모듈을 구입하여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설정하여 양호한 전송 신호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 작업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농업용 드론은 과일 나무의 성장에 따라 작업 파라미터를 선택해야 하며 합리적인 작업 파라미터는 작업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은 예방을 위주로 병충해가 없을 때는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병충해가 발생하면 방제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감소합니다. 또한 방제 시기, 환경 요인, 살충제 종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수관이 작고 나무가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과일나무는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수관이 크고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으며 오래된 나무일수록 용량이 더 많아야 합니다. 작업 설정에서 용량 또는 유량에 따라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용량 계산에 대한 참고로 지역 계획, T25 및 즈하이농, 자동 등간격 및 자동 트리 센터링, DJI 테러의 세 가지 모드에서 용량 파라미터는 일반적으로 120L/로 설정되고 자유경유지, T25 및 즈하이농, 반자동 및 수동, DJI 테러의 세 가지 모드에서 유량 파라미터는 일반적으로 5에서 15L 분으로 설정합니다. 비행 속도가 느릴수록 농업용 드론이 가져오는 바람장으로 인해 키가 크고 밀집된 작물에 액체가 더 잘 침투할 수 있으며 키가 작고 드문드문 심겨진 작물을 살포할 때 비행 속도를 적절하게 높여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에서 3.5ms의 비행 속도를 권장합니다. 너무 낮은 비행 고도에서 안개방울이 고르지 않게 분포하면 여린 나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으면 침투력이 감소하고 확산이 증가되며 나무의 아래쪽과 중간 부분에 물방울이 덜 침착됩니다. 권장 비행 고도는 2.8에서 5m입니다. 등간격 경로 모드에서 행간격을 적절히 줄여야 하며 운영 효율성을 위해 3, 4m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 경로 및 수동으로 계획된 경로 모드의 경우 과수 수관 지름이 5m 이상인 경우 수관의 2개의 경로를 균등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수는 일반적으로 키가 크기에 미세한 안개방울은 과일, 나무 전체의 분포 균일성을 개선하고 작업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속이 낮을 때는 매우 미세한 분사를, 산들바람이 불 때는 미세한 분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D 경로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복잡한 산지 과수원 작업을 수행할 때 도종기가 드론과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3D 경로를 처음 실행하는 경우 신호 상실 시 호버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조종기를 장애물 중앙을 피해 드론에 빠르게 다가가야 연결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경로가 이미 실행되었고 경로가 안전한 경우에서 신호 상실 시 작업 계속을 선택하면 연결이 끊긴 후에도 작업을 계속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D 경로 작업을 수행할 때 농업용 드론은 경로를 엄격하게 따르며 자동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D 경로를 계획할 때는 경로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장애물 회피 상태에 들어가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농업용 드론은 큰 경사면을 오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물 회피 상태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지형이 복잡한 경우 처음 3D 경로를 실행할 때 조명이 좋은 곳에서 작동하도록 선택합니다. 전방 FPV 카메라를 통해 전방 상황을 관찰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스틱을 조작하여 작동을 중단합니다. 장애물 회피 동작이 발생하면 먼저 화면 왼쪽 상단에 떠 있는 창의 내용에 따라 장애물 회피를 해제하고 수동으로 장애물 회피 영역에서 작업하고 복거 지점을 사용하여 장애물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